파업 지도부 체포 검거 작전 돌입 지금 현재 7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앞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철도 노조 지도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건물을 경찰이 약 4천여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에워싸서 감싸고 있고요. 네. 체포조가 현재 진입을 해서 약 13층까지 올라가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현장에 지금 약 철도 노조 지도부 약 7명에서 9명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야의 입장 그리고 정부 철도 노조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홍익대학교 정국기 교수, 정치평론가 김만은 박사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공권력이 집행이 됐습니다. 철도 노조 14일, 파업 14일째인데요. 먼저 정국 교수님, 오늘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정당성을 떠나서라도 모양은 좀 안 좋은, 시기가 별로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네. 엄동설안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감성적인데, 네. 이 엄동설안에 갑자기 저는 대규모의 공권력 투입이 이루어진 날이 오늘인데, 네. 조금 좀 분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예. 저 빌딩을 제가 근무를 옛날에 좀 했었습니다. 그 옛날에 MBC가 건물인데 예. 좁은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지만 혹시라도 그 사태 대비해서 좀 더 그 대화의 채널 열어놓고 무사히 잘 끝나기를 그런 생각입니다. 네. 김만은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역시 지금 그 좁은 옛날 건물에 650여 명 지금 조합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지금 불상사도 날 우려가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몇 분들 했던 내용 기자회견 뭐 발표를 했죠. 서승환 장관 나오고 우정복 장관 나오고 유일호 대변인 또 윤상현 수석 부대표 또 민주당의 두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 집권 여당 인사들의 경우에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금의 법 집행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집권 여당의 인사들은 조금 사안을 왜 그렇게 보느냐 좀 특이해 보입니다. 네. 예컨대 서승환 장관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파업까지 이르게 된 관리를 못했던 책임을 먼저 국민들한테 용서를 비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것이고 지금 마치 법 집행의 책임자처럼 경찰청장처럼 이런 입장만 가지고 얘기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상현 수석 부대표도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14일 동안 파업이 이르게 되고 문제 해결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이런 공권력을 집행하게 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데서 책임이 큽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맞다. 상대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부터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사안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는 방식. 예. 그동안은 주로 정치적인 사안이 쟁점이 됐습니다만 이번 처음으로 사회 경제적인 쟁점이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비화된 이런 상황인데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근데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좀 전에 김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예.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파업이 길어지고 이런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사 간에 문제가 있고 또 정부와 노 쪽에 대화가 부재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너무 한쪽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린 것 같고. 예. 지금 이 배경은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공기업 문제를 우리 정부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1년 놀았단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17조라는 적자가 지금 KTX 쌓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해결을 해보려고 자회사, 새로운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경쟁체를 가겠다 하는 건데, 이게 민영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노조원들이 이제 민영화라고 느끼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이번 일이 났는데, 문제는 저는 이번 일이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노사, 정부하고 철도 노조원들 사이에서 소통, 대화가 없었고요. 예. 그리고 불법 파업인데 지금 이게 불법 파업인지 정당한 파업인지 정확히 알려지지도 않고 너무 소통이 부재가 돼서 오늘 같은 이런 그 대규모 공권력 투입까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것 정부 여당으로서는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는요. 예. 조금 따져봤을 때 법적으로 혹시 코레일 노조가 불법 파업을 했든 아니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든 간에 그 주무장관의 최고 책임자는 어느 쪽에 구체적인 책임이 있든 간에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만 이 문제를 푼다 이런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도 역시 지금 공기업들에 계속 문제가 많으니까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경영 합리화는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그랬는데 이전에 지금 이명박 정부 때까지 되게 지금 그 민영화 방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철도만 지금 국유하고 운영은 민영화 쪽으로 했다가 문제가 제기되니까 막아서 그러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수서 쪽에 수서 KTX 자회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민영화가 안 되고 대신 경영 합리화에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명백한 좀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면 그래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네. 왜 자회사를 차리면은 경영 합리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없단 말이죠. 그 점에서 보면 마치 이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대운화했다가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니까 하지 않겠다고 해서 만든 게 뭐였습니까? 4대강. 4대강으로 갔죠. 그래 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치 명백하게 지금 KTX 수서 자회사 하는 것도 민영화 방향을 쳤다가 어정쩡하게 하는 결과가 아닌가 해서 저는 그 부분이 만약에 명백하다면은 국민들에게 철도 노조가 파업하는 것도 무리고 정치 파업이다. 또 자기들의 지금의 그 기득권 노렸던 것을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네. 지금 자회사를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 설명이 없단 말이죠. 네. 정 교수님, 그 정부 입장은 이제 수서발 KTX 법인을 만들어서 경쟁 체제를 유도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분 41% 갖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일단 공기업 쪽에 주겠다. 그리고 절대로 정관을 고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노조 측 입장은 이게 정관을 고치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서로 불신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김한호 원장님이 잘 예. 짚어주셨습니다. 예. 이 느닷없이 경쟁 체제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게 공공 서비스라는 거는 이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뭐 적자가 나더라도 그 복지를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교통 인프라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민영화라는 게 이제 너무 과격하게, 과격한 것도 아닙니다만, 이제 신자유주의가 무너지고 난 뒤에는 이 민영화라는 말도 좀 과격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경쟁이라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이런 말 쓴 것 같은데, 뭐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없습니다. 민영화를 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 부분에 경쟁을 도입하는 건 매우 드문 일 아닙니까? 예. 철도를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그 노조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4대강 그 비유도 참 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정부가 이렇게 자신이 있으면은 좀 더 이 경쟁 체제에 대한 그 효율성이라든가 그러면서도 공공 서비스의 그 공공성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특히 좀 충분한 설명, 대화, 소통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냥 믿어라라고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제가 누가 보기에도 대강 조금 믿을만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요, 이게 지금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현재로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바람직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한다면 저는 노조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게 맞는 방향이라면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민영화 시도를 할 때 지금의 방식으로 전면 파업할 수도 있다. 네. 그때 만약에 발생한다면 하는 것인데 현재 추진하는 것에 대한 조금 뭔가 설득력을 못 주고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 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노조원들이 혹시나 독점 체제에서 그동안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이 나라는 어려운데 그 본인들은 좀 그 이렇게 유유자적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도 필요할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철도 많이 타보면요. 그 굉장히 공공 서비스라는 거는 국민들 위해서 많은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또 서비스의 그 편리성은 또 못 느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은 또 우리 노조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네. 말씀하신 대로 하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을 겁니다. 예, 노조에서 지금 하는 것이 절신제 이해관계하고 무관하게 국가적인 대의명분만 위해서 파업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같이 결합되어 있고 그러나 누구나 자기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어느 쪽의 대의명분하고 맞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조금 현재 정부에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설득력 있는 이 뭐 내용을 네. 전달을 못 해주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지금 노조와 민주당, 야당 측에서 얘기하는 건요. 이런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른바 민영화 금지법을 통해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달라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서요. 지금 이게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야당들이 지금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네. 저는 이전에 조금 이것이 국토부나 아니면은 철도공사에 추진을 하고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우선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았느냐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개입은 하긴 했습니다.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입법 찬다든가 민영화하고 무관한 거다 계속 추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그나마 이제 행정부 요청해가지고 들어주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 철도사업법에다가 그걸 개정을 통해서 아마 내용에다가 민영화를 금지한 내용을 담는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 쪽에서도 앞으로는 절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내용을 철도사업 개정을 통해서 넣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조기 좀 정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네. 근데 이 민영화 방지법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민영화가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예. 네. 나쁜 말이 아닌데 그동안에 이 신자유 시대 때 레이건이나 대처 그 정부 시절에 많은 민영화를 통해서 국가가 이제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리만 브라더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무너지고 뭐 민영화 나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민영화가 나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경쟁체제인데 야당도 이제 이런 그 부분적인 그 강제적인 법 적용에 매달릴 게 아니고 한번 국가나 세계적인 흐름을 잘 봐가지고 민영화가 옳다면 야당도 민영화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선 이 민영화라는 게 부담스럽다면 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방지법까지 그렇게 규정을 지어가지고 그 정책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일반적인 민영화 방지법이 아니라 철도사업법 내용 중에서 철도사업의 경우에는 좀 민영화로 가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요 정부에서도 이것이 민영화로 가지 않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그렇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도 서수원 장관의 경우에는 이걸 네. 하면은 면허가 취소되니까 운영할 수 없다라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서의 다짐보다는 이 아니, 철도사업법 내용에 이걸 넣는 게 맞지 않나. 철도 부분도 민영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그 얘기도 잘못된 얘기거든요. 철도가 민영화돼가지고 잘 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대처 총리가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그때 저 철도 노조원들 굶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밀어붙였는데 영국에 지금 철도가 민영화돼서 잘 굴러가고 있고요. 또 일본도 뭐 신칸센 뭐 민영화돼 잘 된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본도 국철하고 사철하고 또 잘 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는 민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논의해봐야 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요. 국민 입장에서는 민영화가 됐던 민영화 금지법이 됐던 일단은 공공재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재를 값싸게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혜택을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일단 부채가 너무 많아요. 부채가. 뭐 철도노도 17조 원이지만 다른 공기업들도 뭐 한전 100조 원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기업들이 부채가 많고 경영 효율성이 좀 떨어지면서 대신 임금은 높고 이런 지금 경영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함께 그 민영화 금지법을 같이 만드는 건 어떨까요? 예, 저는 뭐 맞습니다. 그래서 왜 정부는 추진하려고 하느냐. 마치 한쪽만 생각하면은 정부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고 나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정부도 그렇지 않죠. 정부도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니까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지금 서성원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에서 민영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군기 교수처럼 이것은 민영을 나중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정부의 입장이라면은 법으로 금지 조항을 넣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나 지금 정부 측에서는 분명히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다. 그렇다면 국회하고 같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뭐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소신은 예. 국민을 위해서라면은 뭐 민영화가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공공재로서의 그 특징을 강조하는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공공재가 뭡니까? 교통이라든가 방송도 그렇습니다. 방송. 뭐 이 통신 민영화 됐죠. 방송도 부분적으로 많이 뭐 민영화도 되고 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YTN 같은 이런 방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 공공성은 살리되 근데 공공성을 살리다 보면은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또 뭐 적자가 발생하고 이런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민영화 같은 방안이 보완이 되는데 철도라고 해서 뭐 궁극적으로 민영화가 절대 안 된다 이런 그 논리는 또 전 잘못됐다 보거든요. 그런 그 얘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중간 형태로 만든 게 기존의 철도청에서 예. 철도 공사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예. 그래서 네. 민간 기업의 성격을 조금 띠면서 내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라고 했었는데 청에서 공사로 바뀌었지만 오히려 청이라는 공무원 조직보다도 공사라는 공기업 나오니까 오히려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정부에서 만약에
이것도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정면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재 정부에서는 비판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철도 같은 그런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영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맞춰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 정부가 계속해서 뭐 민영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경영 효율성을 좀 높이겠다. 그래서 경영 합리화를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철도 민영화 금지법을 발의해서 입법 통과됐어요,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렇게 됐는데 경영 합리화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액의 연봉을 받고 그리고 뭐 한마디로 철밥통이죠. 거의 정년까지 그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민영화 방지법이라는 그 아이디어가 누구한테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요. 심상정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고 이거는 굉장히 그 동의하고 사회주의 들어가고 국가적인 발상입니다. 있습니다. 예. 어떤 조직에서 그게 잘 안 굴러가면 뭐 민영화가 됐든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있는 게 그 우리 시장이 중시되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뭐 공기업이라고 해서 민영화 방지법을 이렇게 제정을 해가지고 특정 부분에 안 된다는 이런 그 자물쇠를 닫는다는 굉장히 유연하지 못한 사고에서 나온 그 입법부 의원의 발상이고요. 예. 이런 점에서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가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우리 김 원장님이 좋은 말 하셨어요.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뀌었는데 경영 효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져서. 이래서 오늘날 이런 사태가 왔는데 이런 그 정확히 과정상의 문제점을 짚어가는 게 더 중요하고 민영화도 궁극적으로 민영화가 좋다면은 공공성만 담보됐다면은 저는 민영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뭐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지금 민영화 논쟁은 예, 아니니까요. 어쨌든 예, 간에 예. 현 상황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든 간에 현재 철도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법을 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오늘 지금 철도 노조 지도부 검거 작전이 지금 신작된 지 거의 이제 8시간이 넘게 진행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3층, 14층, 15층이 그쪽 건물, 거기서 근무도 해보신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 건물에 13층, 14층, 15층을 지금 민주노총이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 안에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검거 작전에 들어갔는데 아직 지금 속보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 속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야권이 특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죠. 네. 그렇죠? 국정개혁 특검 법안 어떤 내용이었죠? 내용을 잠깐 정리 좀 해주실래요? 네, 뭐 지난번에 다시 정기국회를 재개하면서 했던 내용이고 할 때 이게 특검 관련 확정을 하지 않았어요. 한 기간하고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을 전제로 범위와 기간을 정할 것인가 아니면 특검하는 것 자체를 논의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앞으로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네네. 어쨌든 간에 12월 중에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네.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정리했는데 지금 야당과 이른바 야권 여러 세력들이 합해가지고 오늘 이제 같이 발의한다라고 했는데 내용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특검 검사를 과거 같으면 변혁 추천해가지고 받았었는데 예. 이번 여야 동서로 같이가 추천해가지고 결정하는 쪽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간을 기본 60일에서 추가 30일 더하기 15일까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최장 기간은 105일 정도. 왜 기간이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자칫 길게 운영하다 보면은 오는 육사 지방 선거 때까지 계속 끌고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악영의 소지도 있다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하자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등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지금 강력하게 여당에서는 반발, 아주 성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기 정훈 교수님 정확히 다시 한번 정정을 하면 이게 지금 범정부적 차원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특검이죠? 네. 네. 이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새누리의 반응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들 걸로 보이는데 오늘 그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에 그 알려졌던 국정원이라든가 군, 국방부 또 보훈처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오늘 특검법에 보면은 안행부, 통일부까지 해서 모든 정부 부처에서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겠다. 그다음에 공무원이건 민간인이건 다 해당이 되고 수사 방해까지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그 굉장히 포괄적인 그 특검법을 들고 나왔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김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동수 추천을 하는데 그동안에 변협에서 하다가 이 2명을 여야가 이제 추천한다는 건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앞으로 그 정략적인 정쟁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 뽑는데 양보 안 할 거거든요. 왜 여기서 마지막에 새누리당이 특검을 받더라도 이 특검을 제대로 뽑아야 이 정권의 정당성이 그 유지가 되는데 그렇죠. 특검 잘못 뽑으면 이거 거의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정말 그 목을 내놓고 싸울 그런 그 정쟁의 장이 여야 동수 추천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네, 이번에
공동 특검법에는요, 민주당뿐 아니라 안철수 의원 측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야권 연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방선거 앞두고 야권 연대라는 것은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지난번에 2010년에도 지방선거 때 야권 연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2012년 과정에서 야권 연대가 있었는데 거기가 몇 가지 부작용도 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당들이 동시에 같이 단체 행동을 할 때마다 새누리당에서 이제 야권 연대를 걸고 넘어지는데 후보 단일화 차원의 야권 연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오는 6.4 지방선거에서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장 큰 야권 연대 대상인 민주당과 이른바 안철수 신당의 경우도 야권 연대 방식으로 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에서 공세형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봐집니다. 다만 예. 이것을 오늘 발의하는 과정 속에서 원내 중심만으로 좀 했으면 바람직했을 것인데 이것을 밖에 연석회의까지 같이 함으로써 특검에 의도하는 바가 이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하게 해석할 여지를 둬서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좀 타락했느냐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일요일만 되면 나타나는 새누리당의 그 중요한 의원이 한 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요. 아, 예. 네. 일요일 날에 그 뭐 대변인 다 제쳐두고 본인이 나와서 이제 주요한 그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윤상현 의원도 이제 오늘 특검에 대해서는 뭐 말도 안 되고 그 여러 가지 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하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그 지금 계속 그 뭐 내년 뭐까지 계속 일관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반발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새누리당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문제를 푸는데 여야 간에 조금 뭔가 그 정치적인 정쟁을 조금 줄이고 다른 사안 넘어가자 이런 취지도 있는데요. 그 차원에서 보자면은 저는 왜 그 여당에서 TV에 자주 나오는 또 기자회견 자주 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키우려고 하는가. 어느 연예인이 막말을 해도 배후에 민주당이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예. 오늘도 얘기가 터지자마자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아니 근데 저 보면요. 윤상현 의원이 근데 포인트를 정확히 짚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포인트를 네. 정확하게 짚어서 정쟁화시키는 오늘의 경우도 무슨 날까 제가 봤는데요. 네. 기자회견 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은 지금 대선 불복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까지 걸고 넘어지는 이런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자면 특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여지를 좀 뒀던 것은 연석회의 멤버들이 같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인 원내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특검 사안을 가지고 불복이니 뭐 사퇴니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야권 연석 회의라는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또 등장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새누리당 의원 또 윤상현 입장에서는 뭐 정확히 본 겁니다. 야권 연석 회의라는 그 모자를 쓰고 있는 한 대선 불복이라는 그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지적할 수 있는데 또 원장께서 다르게 보시고 있으니까 제가 좀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모든 게 정쟁이라는 것이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주도적인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다라고 보자면은 문제를 가급적인 핵심을 짚는 쪽으로 가야지 작은 일도 야권 전체 확대시켜가지고 정쟁을 확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안 갔으면 그런데 원장님이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하시면 네. 오늘 그 특검법이라는 요란한 그 법안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원내 정당하고 NGO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요구를 했을 때 안 나오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나오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정치가 생물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예측하고 계십니다만 또 여당에서 특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생각 뭐대로 특검을 계속 밀어붙이다가 야권에서 또 그렇죠. 거둘 수도 네. 있고요. 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 정국희 교수, 정치평론가 김만은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